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울 거는 ISO 5001 에너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ISO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제 표준이죠. 그래서 ISO라는 어떤 그 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표준 중에 5001 요게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존의 다른 분들은 9001이나 품질, 그다음에 14001이면 환경, 45001이면 안전보건 이런 식으로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에 대한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관리를 어떤 조직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는지, 관리라고 하면 좋은 방향이죠. 낭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조직, 회사가 보통 회사겠죠. 이익을 창출해내는 또는 이제 공공기관도 돼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사람, 어떤 일의 절차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이제 하루 오셔가지고 시험을 치면 되는데 시험 칠 때는 오픈북이고 너무 많은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시면 최대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드리니까. 그래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해가지고 요걸 에너지에서 앞에 글자 요거, 그래서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ENMS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 N까지 들어가냐면은 그 EMS는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에서 요거는 14001이 먼저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5001 또는 14001, 9001 이런 것들을 어떤 기업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이런 요청을 혹시나 일하시면서 받게 되시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좀 진행해서 영업해 주신 그 비용을 드리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안전 쪽에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은 이제 안전 평가하면서 저희 쪽 많이 계속 연결해 주셔서 돈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보통 한 개 하면 30에서 50, 60 이 정도 되니까 두세 개 정도 하면 그래도 100만 원 후반대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명함 하나만 던져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다 하니까 그렇게 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좀 나오는 게 있고, 나중에 이걸 다 한 다음에 뒤에 표준이 나올 거예요. 앞부분은 그냥 조금 개요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요 표준입니다. 이 표준 가지고 심사도 하고, 또 심사를 또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든 이 5001에 대해서 좀 배웠다라고 하려면은 이 표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원의 분류. 1차 에너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에서 원료에서 화석연료, 우라늄 이런 거에서 원자력 원료, 수력, 태양, 풍력 등 자연에서 얻은 에너지를 1차 에너지라고 한다. 예를 들어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2차 에너지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이미 완성된 거죠. 거기서 무슨 캐내는 작업을 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걸 가공을 하면은 보통은 2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되겠죠. 1차 에너지를 변환, 가공, 정제해서 얻은 에너지를 2차 에너지라고 한다. 3차 에너지. 통상적으로는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건물의 경우 전기, 가스 같은 2차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지만 지역 난방이나 지역 냉방과 같은 재차 가공된 형태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경우가 있다. 건물 내에서도
보일러를 사용하여 증기나 온수를 생산해서 공급하거나 공기 압축기를 사용해서 전기나 연료를 압축 공기로 가공해서 용처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뭐 이런 전기 받아가지고 증기, 온수, 압축 공기와 같이 재가공된 에너지 형태를,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가까이에서 쓰는 에너지 형태를 대부분 3차 에너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경영 시스템의 개념. 오만일이란 모든 형태의 조직 및 규모에 적용 가능한 국제 에너지 경영 시스템의 표준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조직 규모, 뭐 1명, 2명, 3명, 돈을 버는 집단, 안 버는 집단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조직이 구축, 운영하는 에너지 경영 시스템에 대하여 공인인증기관이 표준 요구사항 이행에 대해서 적합한지, 그러니까 표준에 이 회사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평가, 인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심사원이 오만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가서 오만일의 표준을 가지고 그 표준이 업체가 현재 갖춰놓은 이런 에너지 시스템이 오만일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서 적합하다면 인증서가 나가고 부적합하다면 시정조치 후에 인증이 나가는 거겠죠. 에너지 경영 시스템은 원가 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 활동을 절감도 하고 효율도 높이고 하는 그런 활동을 기업 내에 적용하는 겁니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영 전략으로 구축해서 전사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저는 이 표준을 많이 보니까 이 하나하나 한 말들이 여러분들 체계적이고 전략적이고 전사적으로 이게 좀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저는 이게 되게 와닿아요. 통합적이다, 교육, 절차, 그 다음에 적격성 이런 것도 저는 다 떠오르거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경영 전략으로 구축해서 구축한다는 말도 중요하고 전사적, 지속적으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추진할 수 있는 기술 측면과 경영 측면, 이 말도 다 중요하죠.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냐, 이런 건 좀 기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영적인 측면도 중요해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런 거는 또 경영이 이끌어 가야 되고, 그런데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너지 관리 지표 개발,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및 규제 대응, 성과 모니터링, 이거 다 중요한 말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에너지 경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기술적인 느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영 느낌이 강하다. 에너지 방침, 에너지 목표,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 및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상호 연관되거나 작용하는 요소의 집합, 그거를 ISO 50001이라고 한다. 조직이 에너지 효율, 이용 및 사용량을 포함한 에너지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수립해서 실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조직의 성과별 인증 등급을 적용해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스템이다. 에너지 경영 시스템, 에너지 관리, 프로세스 에너지 경영 시스템은 계획, 실시, 점검, 조치, 이게 플랜, PDCA죠. 실시, 체크, 조치, 액션, PDCA, 계산에 기초해서 에너지 경영을 조직의 일상 활동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루하루 분기별로, 연별로 계속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밑에 있네요. 계획에는 에너지 검토, 베이스라인, 성과 지표, 목표, 이런 것들 모두 다 계획하는 거. 이 베이스라인, 검토, 수행 이런 것들은 다 뒤에서 배울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에너지를 쉽게 말하면 에너지 좀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 그러면은 그거를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6시에는 무조건 소등을 합시다 했으면은 소등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점검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소등해봤더니 이번 연도에 작년 대비 얼마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좋지. 뭐 줄긴 줄었는데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형광등보다 뭐 LED가 더 효율이 좋다는데 뭐 그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내년에 또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개선 조치 활동하는 것이 PDCA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A 다음에 다시 P로 갑니다. 계속 PDCA 돌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5만일 이 에너지 경영 시스템을 잘 적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도입을 통해 에너지 성과 개선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 가시화를 통한 업무 개선, 설비 가동뿐만 아니라 구매, 설계 등 전 에너지 관리 활동 촉진, 에너지 사용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거래 준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영체계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부분이 좋아질 수 있다, 개선될 수 있다. 근데 이건 뭐 회사마다 워낙 이제 에너지를 이제 다루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중대한 에너지 사용, 그러니까 가장 어떤 회사는 전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어떤 회사는 뭐 휘발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런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 효율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줄이는 방법 등은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어쨌든 좀 효율적으로 쓰고 절감하고 그런 것들이다. 에너지 경영 시스템의 에너지 관리 대상, 중요 에너지 관리 대상 도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회사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거. 어떤 회사는 뭐 전기 에너지가 뭐 80% 될 수도 있고 그런 회사마다 다르겠죠. 그것부터 컨트롤이 돼야 뭐 나머지 것들은 조금씩 이제 하면 되겠죠. 가장 중대한 것부터. 만약에 건물이라고 한다면 건물의 에너지 최초 투입 변압기부터 최종 에너지 사용 부하 및 구역까지의 그 흐름을 에너지 사용량 기준으로 작성한 에너지 사용 다이어그램 또는 연료의 수급부터 최종 에너지 사용 장비까지의 에너지 변환 과정과 실제 에너지 흐름을 기준으로 작성한 에너지 맵, 사업장 건물, 부서별 에너지 사용 장비에 대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 등록부를 통해서 과거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고 에너지 측면, 관리 측면, 정보 활용 측면에서의 중요도를 구분해서 중요 에너지 관리 대상을 도출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되게 좀 문장이 길게 해놨네요. 우리 회사에 사용하고 있는 중대 에너지를 분석 또는 이제 부서별로 분석, 회사가 크다면 뭐 이런 것들을 일단은 확인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줄이려면은 계속 과거, 현재 이 데이터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줄일지, 그리고 줄인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이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에너지 관리 대상을 도출한 다음에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해야겠죠. 그림은 PDCA 뭐 똑같이 나온 거고, 여기는 매니지먼트 경영상으로, 여기는 테크니컬 상으로 이렇게 뭐 두 가지로 섹션을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뭐 몇 점 몇 점 몇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이 다 표준 번호들입니다. 그 경영상으로는 사람을 트레이닝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 기술적으로는 에너지를 뭐 구매하고 또 설비를 또는 절차를 디자인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 다 이제 배울 내용이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PDCA의 관점이 이런 조항에 녹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 뭐 계획, 실행, 평가, 조치까지 그런 구성으로 이 표준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에너지 경영 시스템의 에너지 성과 지표. 에너지 경영 시스템의 에너지 관리는
배출 시설별, 배출 활동별, 공정별, 관리 부서별로 구분해서 에너지 사용 흐름을 관리하며 생산품 및 에너지 원 단위, 온실가스 실적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특히 에너지 검토 방법론을 통해 에너지 관점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 및 설비 등 중요 에너지 관리 대상을 도출하여 관리한다. 1단계는 에너지 검토, 그 다음에 경계 설정.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부서별로, 공장별로 에너지를 경계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원별 계측, 얼마나 사용되고 양을 또는 사용량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측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영향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우리가 전기 얼마나 썼냐 이런 거는 좀 너무 러프한 거고, 예를 들어서 전달에는 물량이 많아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이번 달에는 물량이 없어서 적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당 생산하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들었냐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제품별로 에너지 영향이 다르다, 또는 날씨별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에너지 계측하거나 뭐 모니터링 할 때 변수가 뭐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베이스라인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 연도에 뭐 얼마만큼 했다. 그런 최초의 그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뭐 다이어트로 치면은 내가 뭐 지금부터 한다 그러면 현재 내가 뭐 50kg다 또는 뭐 70kg다. 그런 게 베이스라인이죠. 그래서 내가 뭐 언제까지 얼마만큼 뺄 거다라고 이제 기준을 정하면은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 모델이 있다면은 모델 수립, 모델 유의성 검토. 그러니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그 경제학자들이나 에너지 과학자들이 만든 어떤 모델이 있겠죠. 그런 모델이 우리 회사와 맞는지 검토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적용해서, 그 다음에 에너지 성과 산출. 그럼 실제로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통 PDCA의 C에 해당하겠죠. 그 성과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베이스라인과 비교해서 산출을 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도로 교차 검증을 하고 변수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데이터 품질 관리, 그 데이터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 잘못된 계측기로 아무리 뭐 해봤자 의미 없듯이, 또는 뭐 그런 계측을 하는 게 잘못된 방법으로 한다든지, 뭐 단위를 틀렸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있어주면 에너지 성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순서로 하면 되게 구체적이죠. 너무 근데 구체적인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조금 더 해당되는, 그 다음에 적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경영 시스템. 자, 한 번 더 나옵니다.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제정된 경영 시스템이며, 기존의 품질 경영 시스템, 환경 경영 시스템이 정착된 기업은 비교적 용이하게 ENMS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에너지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요런 표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뼈대가 뭐 문서 관리, 여기도 문서 관리하라면 문서 관리해야 된다고, 여기도 문서 관리해야 되고, 뭐 방침을 세워라, 뭐 품질 방침, 환경 방침, 에너지 방침,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 전체적인 뼈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미 운영했던 기업이라면은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되게 비슷하게 관리하실 수 있다. 그리고 9001이나 1400일, 4500일 하신 분들은 나중에 표준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경영 시스템의 핵심은 조직의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에 대해 전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 경영 시스템은 조직원 전원에게 에너지 성과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은 성과를 달성하는 게 결과값이니까 계속 달성하도록 전 조직원이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건 인식 문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야, 이거 에너지 우리 아껴 써야 되니까 뭐 해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할 일이 늘어났네, 또는 갑자기 이걸 왜 하지? 이런 궁금증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 회사가 에너지 5만 일 이 적용을 위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이런 당위성을 좀 설명해주고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해야 우리 회사가 더 성장하고 커지고 더 이러이러한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나 조직 운영에서는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경영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조직은 지금까지 에너지 실적을 바탕으로 연료 사용 특성, 전력 사용 특성 등 조직의 에너지 사용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에너지 사용 비중과 에너지 절감, 잠재량 등을 고려해서 기업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ISO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심사원들이나 이런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에너지를 쓰고 이런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지, 실제로 에너지가 어디 나가는지는 기업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까지는 스스로 파악을 해서, 결국은 또 운영도 스스로 해야 되니까 맨날 컨설팅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받을 수는 있죠, 돈이 진짜 많으면. 근데 결국은 회사 자체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들 스스로 그걸 알고 진행해 줘야 된다. 첫 번째로 그렇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다.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 대표, 이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인식과 이런 어떤 리더적인 측면으로 갖춰야 된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우선적으로 전사적 에너지 절약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담은 에너지 방침을 제정해서 모든 조직원이 이를 항상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말이죠. 방침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 에너지 방침 제정은 조직의 경영 목표가 무엇인지를 조직원 모두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품질 경영, 환경 경영 등 다른 경영 시스템에서도 이런 방침 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요구하고 있고, 에너지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조직은 최고 경영자가 의지가 담긴 에너지 방침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해야 된다. 목표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알려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싶지 않은데요? 하고 싶지 않아도 뭐 기업이 뭐 하는데 지장은 없죠. 근데 5만 일을 받고자 한다면 이걸 반드시 해야만 하고 이거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만 합니다. 받고 싶다면 인증을. 그래서 여기 요구사항이 나와 있는 거고, 최고 경영자는 조직의 중장기 경영 목표를 수립할 때 에너지 경영 성과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다음 연도 경영 목표에 반영하며, 에너지는 측정되지 않으면 관리가 불가능하죠. 중요 에너지 이용을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확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한다. 계속 막 방침을 독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측정하고 뭐 해야 된다를 또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에너지 모니터링 대상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비, 장비, 공정의 연료 사용량, 전력 사용량, 압축 공기 사용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기 사용량과 함께 에너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온도, 유량, 압력, 농도, 수분, 습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중요 에너지 평가표 해가지고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어떤 사용량, 가동률, 최종 평가가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 해서 이것도 기업 스스로
평가를 이제 해보면 되겠죠. 대부분 이제 잘 알고 있으실 테고, 이런 걸 이제 하면서 뭐 몰랐던, 아, 이게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뭐 이런 거를 좀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위 수치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솔직히 이런 게 어렵잖아요. 수학 우리가 예전에 막 좋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은 그 AI가 잘 돼 있으니까 뭐 이걸 측정하려고 하는데 뭐 단위가 어떻게 되고 환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진짜 바로바로 물어보면은 되니까 굉장히 요즘은 편해졌죠.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에너지 방침 재정. 에너지 방침은 최고 경영자가 에너지 성과 개선을 달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추진 방향을 조직 내부에 포함해서 외부적으로 공개하여 밝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정해놓고 밝혀야 한다. 문서화 해놓고 하란 말이죠. 이런 거를 ISO 심사 중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ISO 인증을 받고 싶다면 이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안 됐다고 왜 에너지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의지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의지가 없으면은 솔직히 앞에서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시스템 자체가 존립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에너지 경영을 실행함에 있어서 조직원 간 상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보장됨을 에너지 방침에 또 포함해야 되고, 에너지 방침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서 최고 경영자의 서명을 받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꼭 뭐 액자에 걸어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걸 해놓으면 누가 봐도 아, 이거는 방침을 세웠고 의사소통이 되고 있구나를 반증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볼 수 있으면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어떤 스킬 중에 하나죠. 조직은 변화된 운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에너지 방침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바꾸도록 한다. 한번 이제 정해진 방침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또는 너무 성과가 좋거나 나쁘거나 하면은 너무 갭이 크다. 그러면은 좀 수정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 에너지 관련 법규 준수. 에너지는 경제 문제인 동시에 환경 문제이고, 제조업의 경우 에너지 비용은 제조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해당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 기기를 구매할 때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한 고효율 기기를 구매하도록 관련 규정이나 절차서에 반영한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한 녹색 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체제가 도입되어 관리 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온실가스나 좀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는 이런 회사들은 법이 지정해 놓은 어떤 그런 폐기물 이상으로 내보내게 되면은 당연히 규제를 받게 되고, 뭐 조그만한 어떤 사업장 그런 거면 이제 허가가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쓰레기도 얼마 안 되고 뭐 오염시키는 양이 적다면 규제 대상은 아니겠죠. 그러나 좀 많이 발생되는 데는 당연히 허가 때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돼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게 되고, 그런 거에 이제 뭐 어기거나 잘못 관리가 되면 뭐 벌금이나 뭐 이런 게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허가 때부터 알게 되실 거니까, 우리 회사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래도 에너지 관련 법을 확인해서 회사가 점점 커지거나 확장되면은 그 법에 이제 규제를 받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미 그렇게 규제를 받고 있는 회사들은 정기적으로 법을 확인해서 업데이트 된 것이 있는지, 법이 자꾸 바뀌니까 더 타이트한 걸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 5만일 시스템을 받는 거에 대해서도 이 5만일 표준에 정해놓지는 않죠. 뭐 이산화탄소를 얼마 이상 발생시키지 않아야 돼, 이런 거 정해놓은 건 없지만
해당 법은 지켜야 되고 그 지키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는 해야 된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해주시면 된다. 에너지 검토. 에너지 경영은 성과 개선 목표 및 세부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한다. 방침이랑 목표랑 다릅니다. 방침은 좀 더 개괄적인 거고 목표는 뭐 수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에너지 성과 개선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업 내부적으로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어디서 얼마나 사용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 했었죠. 기업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1차적으로 연료와 전기로 구분되며 이외에 뭐 증기, 압축공기, 폐기물, 폐열, 신재생 에너지도 포함된다. 에너지 이용 및 사용량이 파악이 되면 에너지 사용량 배분도를 작성한다. 사업장의 총 에너지 사용량을 100으로 1차적으로 연료와 전기로 구분해서 에너지 배분도를 작성한다. 2차적으로는 각 에너지 사용 부분별로 연료 배분도, 전력 배분도, 증기 배분도를 작성해서 제지나 염색 사업장의 경우 용수 배분도도 함께 작성하면 에너지 검토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에너지 배분도에서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거나 성과 개선 잠재량이 많아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설비나 공정 및 관련 인력을 선별해서 중요 에너지 이용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그래서 뭐 심사 갈 때 여기 이 회사의 뭐 중요 에너지 이원은 뭡니까?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확인하고 시작하면 좋겠죠. 그리고 기업의 에너지 성과 개선은 대부분 중요 에너지 이용에서 얻게 되기 때문에 중요 에너지 이용에 포함된 설비, 장비, 공정 및 관련 인력들도 포함시켜서 에너지 경영 관련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중요 에너지 이용별로 베이스라인과 에너지 성과 지표 설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에너지 성과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생산량, 투입 원료의 종류, 외기 온도 등도 모두 파악해서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중요 에너지 이용에 선정이 되면 현재 에너지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에너지 성과 개선을 선정해야 되며 이를 근거로 미래 에너지 사용량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설비, 관리 부서, 장소, 상태 그런 거에 따라서 에너지 어떤 것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중요 에너지원을 분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도 앞에 했던 말이 좀 많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베이스라인과 성과 지표, 목표 뭐 이런 관련된 내용인데 에너지 성과 지표, 그러니까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할 때 뭐 3kg 단위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은 초과 달성했다. 이 정도 했으면 뭐 똑같다. 뭐 이 정도 했으면은 모자라다. 뭐 더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나에게 맞는 성과의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를 들어 나의 목표는 뭐 10억을 번다. 이 정도 되면은 5억을 번다, 10억을 번다, 뭐 1억을 번다. 이런 나만의 성과, 뭐 마이너스 뭐 1,000만 원이 되면 나는 이제 뭐 가난하다. 이런 나만의 어떤 성과 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에너지 성과 지표, 에너지로 이제 관련하자면 이제 그런 걸로 이 자로 빗대어서 여기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자는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베이스 라인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뭐 이번에 적용할 건데 그럼 그 전까지는 얼마만큼 했었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야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좀 줄였다면은 이 정도만큼 우리가 개선해서 잘했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베이스가 이 정도였다면. 그래서 그리고 목표는 뭐 이 정도 세워놨으면 목표 초과 달성, 목표를 뭐 약간 미달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지저분해졌는데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보면은 그림으로 보면 이렇다는 얘기고 이 개념을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베이스 라인은 이것도 뭐 1년 단위로 할 건지 3년 단위로 할 건지 기업 스스로 뭐 정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고도 뭐 언제 정도 할 거다. 그래서 보통 뭐 1년 단위로 해 주시는 것이,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원별 분석, 부하별, 장비별, 뭐 수요처별,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여기는 지금 냉방에서만 이렇게 지금 나눠진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냉동기 안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전열에서도 또 나눠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퍼센트로 나타내면은 우리가 한눈에 좀 보실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예를 들어 장비가 이게 좀 많이 쓰는데 이 장비를 뭐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야, 냉방이 전체적으로, 야, 여기서 냉방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 뭐 요거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전체적인 방법이 없을까? 또는 뭐 조명, 그죠? 한눈에 파악이 되니까 전력이 뭐 돈이 많이 나오는데, 아니면 도시가스가 더 돈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조금 더 이쪽으로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한눈에 알기가 쉽겠죠.